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NS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자랑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과장된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노동 허가를 발급해주는 이민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우체국 USPS가 일종 우편 요금을 6개월 만에 5.4%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었지만 의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지만 법안은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고 찬성 68표 대 반대 23표로 가결됐습니다.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으로 지난 2020년 1월 3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일에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기 종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 검사와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출은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가 보장하는 연방 코브라법 시한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면제 조건이 없어져 가입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쉬빌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이번엔 켄터키주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켄터키주 루이빌의 루이빌 올드내셔널 은행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2명과 40대 2명이 숨졌습니다. 9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 경찰관을 포함한 3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상태가 위중한 이 경찰관은 경찰학교를 갓 졸업하고 복무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에 총을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총격범이 은행 직원인 25살 코너 스털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스털전은 범행 전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은행에서 총을 쏠 것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했습니다. 스털전은 총격 당시 소총을 사용했고 범행 직후 경찰의 대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해 신원조회가 필요하고 총기 제조업체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대부분 면허 없이 총기를 구입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6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에 이르기까지 공화당이 학교와 예배 장소, 지역사회를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위험한 법안을 2배로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다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은 의원들이 상식적인 총기 안전개혁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NS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의 기밀문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자랑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과장된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유출된 기밀문서 중 하나에서 북한이 지난 2월 8일 가진 열병식에서 전례 없는 수의 ICBM급 발사대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정부 당국의 분석에 쓰여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서는 북한의 목표가 아마도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무르익은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묘사하고, 진짜 미사일을 실었을 경우에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비작동 시스템을 퍼레이드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대 ICBM인 화성 17기 11대를 선보였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등장한 미사일은 새로운 고체 연료가 장착된 ICBM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모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으로 1년은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어려움과 자원의 제약 때문에 열병식에 선보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운용 가능한 미사일을 탑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대출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80% 이상 오른 비트코인은 어제 저녁 3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1,9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상승의 원인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외환 중개업체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날 급등에 대한 명확한 촉매제는 없다면서도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대출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대출 감소는 은행 위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 연방주택대출은행이 실행한 대출은 370억 달러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금융권 위기가 고조됐던 2주 전에 3,400억 달러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상승하며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2만 6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던 뉴욕 할렘가의 담배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흑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는데요. 총을 맞은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제 뉴욕 할렘과 레녹스 애비뉴의 담배 가게에서는 한 흑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도주했습니다. 당시 가게 내부에 있던 흑인 8명 가운데 2명은 물건을 사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이 이어지는 와중에 용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권총을 꺼내며 위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뒤돌아 나가자 용의자는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권총을 휴대폰 꺼내듯 빼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에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할렘과 담배 매장에서 발생한 3차례의 총격 사건이 불법 대마초 판매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후속 보도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가게에서 불과 몇 주 전 불법 대마 판매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 역시 이 가게는 불법으로 대마초를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문을 열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매장에서 전자담배용 대마초 액상과 대마초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노동 허가를 발급해주는 이민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니아 추특한 판사는 Save Jobs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포브스지 보도에 따르면 추특한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성향 단체인 Save Jobs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게 하고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민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민자 친화 정책들을 뒤집고 취업비자 배우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 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가 바뀌더라도 H4 신분 소지자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체국 USPS가 일종 우편요금을 6개월 만에 5.4%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63센트인 일종 영구 우표 가격은 66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어제 연방우체국 USPS는 6개월 만에 일종 우편요금을 5.4%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USP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영구 우표의 가격을 60센트에서 63센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63센트인 일종 영구 우표의 가격은 66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일종 우표는 영구 우표와 보통 우표로 분류되는데 영구 우표는 향후 우표 가격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안을 우편규제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오는 7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종 우편요금은 지난해 USPS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는 2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USPS는 2007년 이후 9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기록했을 정도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USPS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 항소했습니다. 낙태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런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에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고 지난 20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 승인 변경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 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법무부의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연방 대법원의 심판대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일 경우 체중이 5% 이상 감소하면 사망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일 경우 체중 감소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주 모내시 대학 소속 머니라 후사인 박사는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65세 이상 고령자 17,000명과 2,000여 명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례 건강진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후사인 박사는 그동안 과학자들도 건강한 고령자의 체중 감소 영향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 고령자는 5% 이상 체중이 줄면 사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체중 감소와 사망 위험성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첫 측정에서 비만으로 분류된 고령자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중 증가와 사망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 의학협회 발행 의학저널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지체장애, 만성질환 등이 있는 고령자는 관찰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다만 관찰 대상자들의 체중 감소가 다이어트 같은 의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인지 비의도적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병원 네트워크의 임상 영양 담당 간부인 페리 헬퍼리는 체중 감소는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면서 다만 체중 감소가 사망을 초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과관계를 뜻하진 않고 몸무게가 주는 원인으로는 식욕부진과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인 제약 등 다양한 만큼 체중 변화가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는 어제 임시 예산안 마감일을 17일까지로 추가 연장했습니다.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일주일 이상 협상기간 마감일이 연장됐지만 보석개혁법과 주택 이슈 외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의회는 보석개혁법 외에도 주택공급 확대, 망명 신청자 지원, MTA 예산 배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뉴욕시 내 공립학교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에 설치된 버저를 누른 후 안전요원이 관리하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교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시 교육국은 이를 위해 예산 4,300만 달러를 들여 각 공립학교 정문에 버저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국의 이번 조치는 텍사스주 유벨디와 테네시주 내슈빌 한 초등학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교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취해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5일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요금 납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수도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일 이전까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수도 공급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납 요금에 대한 이자 부과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 법의 시행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는 고객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연체 요금에 대한 자료를 주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6,662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 오후 3시 뉴욕 국립도서관과 공동으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달에는 김세실 작가가 쓰고 윤정주 작가가 그린 동화책 달래내 꽃놀이를 함께 읽게 됩니다. 종이와 지점토로 화전을 직접 만들어보고 관련 동요를 함께 따라 부르는 놀이 수업도 진행됩니다. 동화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뉴욕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